서울의 추운 겨울밤, 해림은 지하철 플랫폼에서 홀로 서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의 차가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너 같은 딸은 우리 가족에 없다. 그 순간 해림의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28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왔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직장에서는 은밀한 속삭임이 따라다녔으며 가족은 결국 그녀를 내쫓았다. 해림은 그날 밤 눈물을 삼키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린 채로 서 있었다. 해림의 삶은 항상 숨겨진 전쟁이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여자친구와의 짧은 로맨스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곧 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죄악처럼 여겨졌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며 그녀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왜 그렇게 이상한 길을 가려 하니 아버지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해림은 이를 악물고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낮에는 완벽한 직장인으로 위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들과의 만남은 늘 일시적이었고 진정한 연결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날 지하철에서 해림은 우연히 혜빈을 만났다. 혜빈은 35살, 5아이를 둔 싱글맘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아이들 중 막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혜빈은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해림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은 가족을 잃었는데 이 여자는 홀로 5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 해림의 가방이 떨어지자 혜빈이 주워주었다. 괜찮으세요? 혜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 순간 해림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친절에 눈물이 날 뻔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해림은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레즈비언으로서의 고통. 혜빈은 조용히 듣더니 세상은 잔인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해림은 혜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혜빈은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사회의 시선과 싸워왔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했지만 주변에서는 그녀를 불쌍한 여자로만 보았다. 혜빈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아이들은 그녀의 전부였다. 그런데 왜 이 낯선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걸까? 해림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날 밤 해림은 혜빈의 연락처를 받았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혜빈의 메시지는 해림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다음 날 해림은 회사에서 또다시 압력을 느꼈다. 상사가 해림 씨,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라고 물었다. 해림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녀의 사생활을 캐묻는 걸까? 왜 정상적인 사랑만 인정받는 걸까? 퇴근 후 그녀는 혜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커피 한 잔 어때요? 혜빈은 즉시 응답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혜빈은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다. 큰아이는 12살, 막내는 3살.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에 보내고 저녁을 차리는 일상이 그녀의 삶이었다. 해림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움을 느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당신처럼 강하지 못해요. 해림의 말에 혜빈은 손을 잡았다. 강함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강해요. 그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해림은 혜빈의 집에 초대받았다. 작은 아파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해림은 아이들과 놀아주며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텄다. 혜빈은 그녀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 단순한 동정인가? 아니면 더 깊은 감정?
해림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혜빈에게 끌리는 마음이 커져갔다. 그녀의 미소, 아이들을 대하는 따뜻함,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해림은 알았다. 이 사랑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혜빈은 이성애자였고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까? 해림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밤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나일까? 왜 그녀일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혜빈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해림은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다.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 가족의 배신. 모든 것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혜빈과의 시간이 소중해졌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빈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남편은 나를 때렸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도망쳤죠. 해림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어느 날 해림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혜빈 씨, 저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으로요. 카페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빈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저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라고 말했다. 그 하지만 뒤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 사회, 가족. 해림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 고백은 새로운 시작인가 아니면 끝인가? 해림의 고백 후 혜빈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평생 이성애자로 살아왔다. 남편과의 결혼, 아이들의 출생, 모든 것이 그 길을 따라왔다. 그런데 왜 해림에게 끌리는 걸까? 해림의 눈빛, 그녀의 솔직함이 혜빈의 가슴을 흔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싱글맘이었고 5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학교 친구들이 비웃으면 혜빈은 밤마다 고민했다. 다음 날 그녀는 해림에게 만나자고 했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해림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이건 위험해요. 혜빈의 말은 떨렸다. 해림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하다고 피하면 우리는 영원히 외로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솟구쳤다. 과거의 거절이 떠올랐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했을 때 아버지는 그녀를 때렸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해림은 혜빈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혜빈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큰아들 민주는 12살, 이미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다. 엄마, 왜 아빠 없어? 민준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이제 어머니가 레즈비언과 사귄다면? 사회의 비난이 아이들에게 쏟아질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해림은 혜빈의 집에 자주 들렀다. 아이들과 친해지려 애썼다. 막내 지은이는 해림을 지모라고 불렀다. 그 순간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혜빈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혜빈아, 이 여자는 누구야? 왜 이렇게 자주 와? 어머니의 눈초리는 날카로웠다. 혜빈은 친구예요 라고 둘러댔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너 또 이상한 사람 데리고 다니지 마. 아이들 생각해. 그 말은 혜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가족의 압력은 여전했다. 혜빈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을 강조했다.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키워야지. 싱글맘이라고 해도 제대로 살아. 해림도 자신의 가족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과 연락이 끊어지지 않았다. 가끔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집에 와라. 내 잘못을 뉘우쳐. 하지만 해림은 가지 않았다.
대신 혜빈과의 사랑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혜림의 SNS를 보고 혜림 씨, 여자랑 사귀는 거야? 라고 물었다. 혜림은 부정했지만 분위기는 싸해졌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사생활이지만 주의해 라고 경고했다. 혜림은 이를 악물었다. 왜 그녀의 사랑이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되는 걸까?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는 항상 아웃사이더였다. 혜빈과의 데이트는 점점 어려워졌다. 아이들 때문에 외출이 제한적이었다. 한 번은 밤늦게 혜림이 혜빈의 집에 갔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빈 씨, 아이들한테 말할까요? 혜림의 질문에 혜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요. 민준이가 민감해요.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 깨어나 그 장면을 보았다. 엄마, 이 이모랑 뭐해? 민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혜빈은 당황하며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믿지 않았다. 다음 날 민준은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 친구들이 너네 엄마 레즈비언이야 라고 놀렸다.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까? 혜빈은 충격받았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혜빈은 혜림에게 잠시 거리를 두자고 말했다. 혜림의 가슴은 찢어졌다. 왜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녀는 울면서 물었다. 혜빈도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나도. 무서워요. 혜림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그녀는 다시 외로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또 버림받는 건가? 혜림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친구는 내 선택이잖아. 왜 나한테 하소연해? 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사회의 벽은 높았다. 혜림은 자신의 정체성을 저주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일까? 혜빈도 고통스러웠다. 아이들을 안아주며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되새겼다. 혜림을 사랑했다. 그 사랑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혜빈아, 소문 들었어. 그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아이들 데리고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의 분노는 컸다. 혜빈은 아니에요. 오해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아이들의 미래.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혜림에게 미안했지만 선택해야 했다. 아이들이 우선이야. 혜빈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혜림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옳은 걸까? 혜림과 혜빈의 거리 두기는 한 달을 넘겼다. 혜림은 매일 혜빈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무기력해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혜림 씨, 요즘 왜 그래? 연애 문제, 누군가의 농담이 그녀를 자극했다. 혜림은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여정은 항상 투쟁이었다. 학교 시절부터 숨겨야 했고 대학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친구들의 배신, 가족의 단절. 이제 혜빈마저 떠난다면? 혜림은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회가 막아요. 상담사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당신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싸워야 해요. 혜빈은 아이들과의 일상에 매달렸다. 민준의 학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상처는 남아있었다. 엄마, 그 이모 안 와? 민준의 질문에 혜빈은 바빠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혜림을 그리워했다. 특히 지은이는 이모 어디 갔어? 라고 울었다. 혜빈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혜림을 사랑했다. 그 감정은 부정할 수 없었다. 밤에 홀로 앉아 혜빈은 과거를 회상했다. 남편과의 결혼은 강요된 선택이었다. 사랑 없이 아이들을 낳았고 폭력에 시달렸다. 이혼 후 자유를 얻었지만 외로움은 컸다. 혜림은 그 공허를 채워주었다. 왜 포기해야 해? 혜빈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미쳤어. 아이들 생각 안 해? 당장 그만둬. 전화가 끊어졌다. 혜빈은 절망했다. 그럼에도 혜빈은 혜림에게 연락했다. 만나요. 그들은 다시 한강에서 만났다. 혜림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혜빈 씨, 왜 이제야? 혜림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다. 혜빈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 없인 안 돼요.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그 포옹은 모든 갈등을 녹이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혜빈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혜빈아, 그 여자랑 끊어라. 아니면 아이들 데려갈게. 어머니의 위협은 심각했다. 혜빈은 충격받았다. 엄마, 왜 그래요? 제 행복을 왜 막아요? 어머니는 사회가 그렇게 만든다. 내가 레즈비언이 되면 아이들이 고통받아 라고 소리쳤다. 이 대치로 혜빈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혜림에게 무리. 그만하자고 말했다. 혜림은 믿을 수 없었다. 또. 왜 항상 나만 희생해? 그녀는 분노했다. 당신 아이들 때문에? 사회 때문에? 그게 사랑이야. 혜빈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이 혜림은 돌아섰다. 그날 밤, 혜림은 술에 취해 집으로 갔다. 모든 게 끝났어. 그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돌아갈게. 레즈비언 포기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늦었어 라고 말했다. 혜림은 무너졌다. 혜빈은 후회했다. 아이들을 재우며 그녀는 혜림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다음 날 그녀는 학교에 갔다. 민준의 선생님이 불렀다. 민준이가 요즘 불안해해요. 가정 문제인가요? 혜빈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의 상처를 깨달았다. 그녀는 혜림에게 달려갔다. 혜림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혜림 씨,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혜림은 문을 열었다. 정말 그들은 다시 안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혜빈은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제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끊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침묵했다.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혜림의 회사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내 사생활이 회사에 해가 돼. 상사는 말했다. 혜림은 항의했다. 제 사랑이 왜 해가 돼요? 차별이에요. 그녀는 법적 조치를 고려했다. 한국의 LGBT 권리는 아직 미흡했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혜빈도 아이들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엄마는 혜림 이모를 사랑해. 민주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엄마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혜빈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빈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아이들 데려갈게. 내가 레즈비언이라면 양육권 박탈할 수 있어. 그의 말은 위협적이었다. 혜빈은 공포에 떨었다. 왜 이제 와서? 전 남편은 소문 들었어. 아이들 구하러 왔어. 혜림과 혜빈은 함께 맞서야 했다. 이 위기는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전 남편의 등장으로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는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혜빈은 레즈비언 파트너와 살고 있어. 아이들에게 해로워. 그의 주장은 한국 사회의 편견을 이용했다. 혜빈은 변호사를 찾았다. 이건 차별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변호사의 말은 희망을 주었지만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해림은 혜빈을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자. 그녀들은 매일 밤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컸다. 혜빈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엄마가 지킬게. 민주는 아빠가 왜 그래? 라고 물었다. 혜빈은 과거의 폭력을 떠올리며 분노했다. 재판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전 남편의 증언은 혐오스러웠다. 레즈비언 가정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어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사회적 편견이 느껴졌다. 혜빈의 변호사는 사랑의 형태가 다를 뿐 혜빈 씨는 훌륭한 어머니예요 라고 반박했다. 해림은 증인으로 나섰다. 저희 사랑은 진심이에요. 아이들을 해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재판은 여러 번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혜빈의 어머니가 변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고통을 보고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다. 해림도 자신의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만났다. 엄마, 아빠, 저를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고통받는 걸 몰랐어. 이 화해는 천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에 레즈비언 커플이 살아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민주는 싸움을 피하려 애썼다. 엄마, 괜찮아. 내가 지킬게. 아이의 말은 혜빈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혜빈은 직장을 잃었다. 카페 주인이 손님들이 불편해해라고 말했다. 해림은 자신의 직장에서 투쟁했다. 그녀는 LGBT 권리 단체에 가입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알려야 해. 그녀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글은 반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많았다. 혐오 댓글들이 쏟아졌다. 비정상, 해림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혜빈과 함께 시위를 나갔다. 서울의 거리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외쳤다. 사랑은 평등하다. 그 순간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재판 결과는 승리였다. 판사는 양육권은 혜빈 씨에게 유지. 성적 지향은 양육 능력과 무관히라고 판결했다. 전 남편은 패배했다. 혜빈과 해림은 기뻐했다. 우리가 이겼어.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축하했다. 하지만 승리의 뒤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겪었다. 민주는 상담을 받았다. 엄마의 사랑을 이해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혜빈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미안해. 앞으로 더 강해질게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삶은 천천히 안정되었다. 해림은 혜빈의 집으로 이사했다. 가족처럼 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해림을 두 번째 엄마로 불렀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시선이 따가웠다. 해림의 부모님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혜빈의 어머니는 자주 방문하며 도왔다. 내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해.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해림이 임신을 원했다. 우리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레즈비언 커플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 법은 동성 커플의 이양을 제한했다. 혜빈은 아이들이 이미 5이야. 더 키울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다. 해림은 우리 사랑의 결실이야 라고 주장했다. 이 의견 차이는 또 다른 대치를 불렀다. 너무 서두르지 마. 혜빈의 말에 해림은 너는 아이들 때문에 항상 주저해 라고 소리쳤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흔들렸다. 임신 논쟁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해림은 IVF를 고려했다. 우리가 왜 포기해야 해? 다른 커플처럼 가족을 만들 수 있어. 그녀의 열정은 강했다. 하지만 혜빈은 현실을 직시했다.
비용도 문제고 법도 안 돼. 게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까?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해림은 너는 항상 아이들 핑계로 피해 라고 비난했다. 혜비는 상처받았다. 아이들이 핑계가 아니야. 내 삶의 일부야. 그들은 서로를 피했다. 해림은 집을 나와 친구 집에 머물렀다. 혜비는 변하지 않아. 그녀는 절망했다. 혜비는 아이들과 홀로 남아 반성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녀는 해림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썼다. 해림은 가족을 잃었고 새로운 가족을 원했다. 혜비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싱글맘으로서의 고독, 이제 해림과 함께한 행복. 포기할 수 없어. 혜비는 해림을 찾아갔다. 미안해. 함께 생각해보자. 해림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미안해. 서둘렀어. 그들은 화해했다. 입양 대신 기존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해림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혜비는 집에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성장했다. 민주는 고등학생이 되어 엄마들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LGBT 권리가 강화되었고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해림과 혜비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그들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우리의 이야기가 희망이 돼.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었다. 여전히 편견이 존재했다. 한 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너네 집에 엄마 둘이야. 혜비는 학교에 항의했다. 차별을 멈춰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해졌다. 해림도 함께 싸웠다.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상처와 희생의 대가로 얻은 사랑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해림의 눈빛은 밝았다. 혜비는 미소 지었다. 사랑해.